루안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은 아픈 역사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의 루안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루안다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여정의 가이드는 바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구정훈 국제 전문 기자입니다. 그의 깊이 있는 기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몰랐던 루안다의 두 얼굴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런 상상 혹시 해보셨나요? 비닐봉지가 아예 없는 나라. 이게 그냥 상상 같지만 실제로 이걸 법으로 딱 금지해버린 나라가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루안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깨버리는 나라 루안다입니다. 수도인 키갈리에 딱 도착하는 순간 사람들이 마주하는 건요, 상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라고 해요. 그건 바로 압도적인 질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개발도상국의 이미지와는 정말 다르게 키갈리의 거리는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기자는 이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면서도 동시에 뭔가 좀 낯선 기분마저 들었다고 표현해요. 행동을 조심하게 만드는 미묘한 압박감. 이 문장이 딱 그 느낌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깨끗함이 그냥 시민의식이 녹화서라기보다는 뭔가 보이지 않는 강력한 통제 속에서 만들어진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이요. 이 비닐봉지 금지 정책, 이게 무려 2008년에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가 환경 문제에 지금처럼 관심을 갖기 훨씬 전의 일이죠. 보통 일단 개발부터 하고 환경은 나중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루안다는 그 공식을 그냥 깨버린 거예요. 정말 과감한 선택이었죠. 이런 강력한 국가적 규율은요, 루안다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두 가지 분야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환경보호 그리고 성평등입니다. 우선 환경보호부터 볼까요? 멸종위기종인 마운틴 고릴라를 지키기 위해서 루안다가 정말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어요. 고릴라를 보려면 한 사람당 1,500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00만 원에 달하는 허가증을 사야 하고요. 볼 수 있는 시간도 딱 1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이건 마치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들르는 손님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성평등 분야인데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루안다의 의회 여성 비율이 무려 61%입니다. 전 세계 1위예요. 여기 비교된 대한민국이 19%인 걸 생각하면 이건 뭐 엄청난 수치죠. 이게 그냥 구호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모든 회사의 이사회에 여성을 30% 이상 둬야 하고 부부가 결혼하면 재산도 50대 50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급진적인 변화를 하게 된 배경에는요, 국가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만 했던 아주 비극적인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네, 지금의 루안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모든 발전과 변화가 시작된 바로 그 지점, 1994년에 있었던 제노사이드, 즉 대학살의 상처를 마주해야만 합니다. 1994년, 딱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최소 8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그냥 전쟁이 아니라 한 나라의 사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상조차 힘든 비극이었습니다. 이 제노사이드가 더 끔찍했던 건요, 군인들끼리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내 남편이 내 오빠를 죽이고 이웃이 내 아이들을 학살자에게 넘겼다. 이 말처럼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이웃이, 심지어 가족이 서로를 죽이는, 공동체 자체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 비극이었던 거죠. 자, 이 깊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었을까요? 루안다는 UN 같은 국제사회의 도움도 받았지만 가차차라고 불리는 자신들만의 전통적인 공동체 재판을 열었습니다. 수십만 명이나 되는 가해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들만의 방식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엄청난 과제를 외부의 힘에만 의존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하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루안다가 가진 아주 중요한 역설이 드러납니다. 그 놀라운 안정 뒤에 숨겨진 정치적 현실, 그 둘 사이의 관계 말이죠. 이걸 일종의 거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루안다 사람들은 안전과 깨끗함, 그리고 안정을 얻었습니다. 그 대신 치른 대가는 뭘까요? 바로 강력한 통제, 그리고 권위주의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99.2%. 이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폴 카가메 현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입니다. 이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어쩌면 국민들의 진짜 지지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된 정치적 반대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죠. 한 군 장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안정되어 있고 우리 군대는 강하고 규율이 잡혀 있다. 많은 르완다 사람들은 과거에 끔찍한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군대식의 강력한 규율이 나라 전체를 안정시켰다고, 이건 성공이고 승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 이른바 개발 독재 모델은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루안다의 이 길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루안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공장 짓고 하는 전통적인 산업화 단계를 그냥 건너뛰어서 아프리카의 IT 허브가 되겠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습니다.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고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라서 무역에도 불리하죠. 정부는 공식적으로 후투족, 투치족 같은 민족 구분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는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자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만약 루안다에 또다시 갈등이 터진다면 그건 과거와 같은 민족 갈등이 아니라 어쩌면 더 무서운 빈부격차 때문일 거라는 거죠. 기자는 기사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마슴부코의 아들과 손주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가 펼쳐질 수 있기를. 결국 루안다의 진짜 미래는요, 화려한 도시의 모습이나 높은 경제성장률 숫자가 아니라 마슴부코로 대표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달려있다는 뜻이겠죠. 질서와 통제 속에서 이뤄낸 놀라운 발전, 그리고 그 빛 뒤에 가려진 짙은 그림자. 루안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발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